중인 뉴스 오늘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뭐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죠? 예, 총선승님님 검사 징글징글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아, 검사들 참 징글징글하죠. 예.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검찰들이 앞장서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스노우캣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얀머리님 돈봉투에서 죄 없는 김남국에게까지. 자,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사실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은 이 돈봉투 얘기를 하면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상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돈봉투 수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망한 수사가 돼버렸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중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꾸미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니, 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었던 말든 그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지금 또 이해충돌 어쩌고 하는데 이해충돌, 글쎄 김남국이 이해충돌이면 언론은 유상범 의원은 사실 김남국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저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조선일보가 윤미향 의원을 공격한 거 그거 지들이 친일파라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언론관계법들, 언론개혁법들 이 얘기를 뭐 언론개혁법들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언론에서 그냥 죽어라고 반대를 했어요. 글쎄 반대를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자신들의 지면을 통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거 이해충돌 아닌가요? 그거 이해충돌이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해충돌 아닌 게 없거든요. 예.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이해충돌 아닙니까?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그 코인 관련법을 못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종부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이게 사실은 돈봉투 수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대체제로 끌어온 것이 쌍방울이었고 그 쌍방울이 그닥 효능감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끌고 온 것이 돈봉투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수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엄청난 게 있을 것처럼 떠버렸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상한 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고 나온 것이 김남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 김남국이 뭐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모르겠는데 뭘 잘못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돈봉투 수사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자, 돈봉투 수사가 지금 사실 뭐 4월 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검찰은 3월 말 4월 초에 이 돈봉투 얘기를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마치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처럼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 자, 그 사이에 강래구 씨에 대해서,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압수수색도 송영길이 귀국하자마자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시간을 질질 끌다가 닷새 만에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압수수색 진행이 안 됩니다. 어디를 하고 있다? 송영길 주변 사람들을 지금 두드려 잡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 수사의 본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별건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송영길이나 강래구 주변 사람들의 목을 조여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 진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현재는 그닥 성공적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증거가 그렇게 많대더니. 자, 하나씩 좀 진행해 볼게요. 이 속칭 돈봉투 사건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강래구 감사, 이 사람이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강래구 감사한테서 돈을 받아서 이 받은 돈을 윤관석 의원한테 줬다. 뭐 이런 단계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좀 안 가죠. 이게 이런 단계로 갑니까? 세 단계씩 거쳐요. 자, 그리고 이 윤관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에 송영길이 돈봉투에 손을 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몇 단계를 거쳤다 그죠? 지금까지 언론에 되게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얘가 문제니까 얘도 문제고, 얘가 문제니까 얘가 문제고, 얘가 문제니까 얘도 문제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마다 증거는 제대로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 이른바 녹음 파일입니다. 3만 개가 되는지 4만 개가 되는지 그 녹음 파일,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3만 개씩이나 된다며, 3만 개씩이나 되는 거 왜 지금까지 까지를 못한대? 그게 한 달 전에 깐 게 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확인된 바로는 그래요. 이 이정근 녹음 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도 제대로 뭔가를 알고서 진행을 해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을 소환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돈봉투 5개, 뭐 이런 녹음 파일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있는데, 이거 돈봉투 말하는 거 맞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정근 부총장이,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예요. 검찰은 그 뒤에 봉투 5개라는 것이 돈봉투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사라는 걸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게 돈봉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고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검찰이 선택한 것이 뭐였느냐? JTBC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은 사실상 돈봉투가 아니더라도 돈봉투인 것처럼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낙인을 찍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JTBC한테 녹음 파일을 넘겨준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 녹음 파일이 거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근데 이 녹음 파일도 실은 짜집기라는 게 문제죠. 돈봉투 5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봉투 5개였어. 봉투 5개를 돈봉투로 바꾸고, 자, 돈봉투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뿌렸다, 돌렸다,
의원실을 찾아다녀서 내가 작업했다 요 말하고 또 끼워 맞추고 이 말하고 또 다시 영길이 형이 되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끼워 맞추고 그래서 결국에 돈 봉투를 송영길이 뿌렸다라는 결론으로 짜 맞춰 놓았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 강래구 씨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돈에 대한 얘기에 거의 유일해요. 이게 언제다? 4월 24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4월 27일 날 이정근 그 부총장이 강래구 씨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윤관석 만나서 오늘 그거 줬고 그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된다? 강래구가 돈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봉투 10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돈 봉투구나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 놓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사실 의심을 살만한데 같은 날이 아니라 사흘 뒤에 있었던 얘기인 거야. 그리고 다시 이 하루 다음 날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안 와가지고 이정근 부총장이 오빠가 책임져야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답니다. 이게 하루에 한 사람과의 통화에서 나온 거라면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일에 걸쳐서 그것도 각각 대화 상대가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강래구가 4월 24일 날 한 거리 통화한 사람이 이정근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정근이 강래구한테 전화하면서 봉투 10개 만들었더만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 와서는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부총장하고 서로 통화하면서 5명이 안 왔어.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한 것까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루에 그리고 한 사람과의 대화였다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각각 다른 날짜에 각각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한 겁니다. 이걸 의심을 할 수 있나요? 이건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짜집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짜집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 근거가 됩니까? 근데 자, 이거를 마치 근거가 있는 것인 양 떠버렸어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 박광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등, 쇄신을 해야 된다는 등, 박광온, 박용진 이 꺼벙한 새끼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검찰한테 항복을 하는 거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지인들이 나서가지고 맞다라고 오히려 동지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박광훈, 박용진이.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얘기를 보면 앞뒤가 서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윤관석 만나서 오늘 그거 줬는데 봉투 10개로 만들었다면 그건 봉투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윤관석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만나서 그거를 줬대. 그걸 그 자리에서 10개로 쑥 만들어? 자, 그거 아니잖아요. 즉, 이게 뭐냐면은 오늘 만나서 줬다는 그거하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목적어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얘기야. 즉, 자세히 따져보면은 하나도 사실 이거를 이어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란 건 분명해요.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이거를 하나의 한 묶음으로 하나의 맥락이 있는 얘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검찰은 이거를 돈 봉투를 뿌린 확실한 정황이라고 주장을 해요.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부총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침에 회의했고 회의 잘 되셨죠?
몇 명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누구. 뭐 이게 왜 돈봉투 뿌린 정황이 되죠? 자, 앞에 이게 돈봉투 뿌린 정황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나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그거하고 이게 무슨 어떻게 돈봉투 뿌린 정황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또 볼까요? 어제 근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했는데 좀 모자라. 내가 오늘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거를 또 돈봉투 뿌린 정황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돈봉투 뿌린 정황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세 명과 각각 나눈 대화를 세 명과 서로 다른 날짜에 각각 나눈 대화를 짜 맞춰가지고 돈봉투 뿌린 정황이라고 하고 나니까 이것도 돈봉투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돈봉투로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시다시피 강래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검찰이 그리고 JTBC가 돈봉투가 뿌려진 확실한 정황이라면서 떠버려댄 이 녹음 파일이 정말 돈봉투를 뿌린 게 맞다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이유가 없죠. 브레이크가 걸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정근 대표는 이 돈봉투 녹취 요거를 공개한 검사와 JTBC 기사를 고소했어요. 단순히 공개만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고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떠들고 있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입증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닷새나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그것도 현재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곳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의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먹사연 여기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먹사연은 관련이 없어요. 돈봉투인지 뭔지 하고. 근데 거기를 계속 뒤지고 있어. 그럼 뭐다? 별건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압수수색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닷새 만에 귀국한 지 닷새 만에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미리 전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실은 일찌감치 청구는 됐었대요. 검찰이 4월 초부터 송영길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 더럽게 많이 청구했을 때 아니 3월부터 했었다는 얘기까지 있어. 그런데 아무리 영장을 청구를 해도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검찰이 일부러 녹취 파일을 퍼뜨리고 녹취 파일을 퍼뜨린 뒤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증거만 가지고는 영장이 안 나오니까 여론전을 시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지금 떠버리는 얘기가 뭐냐? 봐라, 송영길이 귀국하지 않았냐? 귀국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달라. 검찰 수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 아니냐? 아니 당사자도 수사를 원하는데 왜 판사가 왜 법원이 영장을 안 내주느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들이 안 들어오면은 못 빼기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여론전을 해놓고서는 이제 다시 그걸 가지고 또 지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징글징글한 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요, 기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요, 거의 99%가 발부됩니다. 만약에 부분적인 기각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전체 기각은 1% 미만. 그러니까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완전히 기각되는 거, 100% 기각되는 거는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90%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은 아무리 많아도 10%를 못 넘는다는 얘기지. 90%가 발부된다는 얘기야. 제가 이 데이터를 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비율입니다. 지난해 총 39만 6천 건이 청구가 됐는데 이 중에 실제로 발부된 것은 36만 건. 그러니까 39만 건이 청구돼서 36만 건이 발부됐으니까 90%가 발부된 거죠. 10%가 기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한 거 보세요. 전부 기각은 몇 퍼센트? 1%. 39만 6천 건이 청구가 됐는데 100% 완전 기각은 3,600건, 즉 1% 수준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일부 기각까지 포함했을 때 10% 기각이고 완전 기각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차례 청구를 했다가 계속 기각당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겨우 한 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완전 기각은 1%밖에 안 돼.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완전 기각된 게 몇 차례 있었던 거지.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뭘 말한다? 판사가 보기에도 너무 아닌 거야. 검사가 너무 억지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90%가 넘는 발부율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또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구속영장 발부 비율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만 2천 건을 청구했고 이 중에 18만 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즉 81.4%가 발부가 된 겁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80%가 발부, 압수수색 영장은 작게 잡아도 90%가 발부, 짜게 보면은 99%가 발부. 그런데 이미 이 돈봉투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기각이 돼 있는 상태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미 이 상태는 이게 이미 돈봉투 사건 수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겁니다. 앞으로 검사들이 뭔 짓을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 비율을 끌어올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건은 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 다른 사건은 오염되지 않았을 때 초기 상황을 볼 때 검찰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억지를 써서 여론전을 벌려서 어떻게든 간에 수사를 진행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수월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짓이 뭐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갑자기 이정근 노트라는 걸 들고 나오죠. 자,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정근 노트에 보면은 재수회니, 7인회니, 온갖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정권 노트 내용이 정말 허무맹랑하더라. 돈 없는 사람을 자금원이라고 얘기를 찍고 있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정근 노트에서 7인회 이재명의 제일 측근이라고 돼 있는 7인회 그 7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제가 알기로는 7인회 존재 안 합니다. 여하튼 그 7인회의 핵심 멤버로 김남국을 지목하고 있대. 김남국이 돈줄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대. 대장동이 이재명 돈줄이라더만 어느새 김남국이 이재명의 돈줄이 돼버렸네. 야, 어떻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코인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봉투 수사가 안 되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 가지를 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김남국 얘기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코인이 나온 거예요. 이 이정근 노트의 가장 허무맹랑한 부분의 하나로 김남국이 이재명의 돈줄이라는 식으로 핵심 멤버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김남국이 돈줄이 아니잖아. 근데 그 김남국을 돈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인을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남국이 뭐 여기도 코인 아마 조금 있으면은 뭐 코인 이것도 있더라 저것도 있더라 이 코인도 가졌더라 저 코인도 가졌더라 막 그럴걸요 아마.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지금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사실상 실패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사를 다른 쪽으로 가지를 뻗쳐 나가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다? 김남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정근이 뭐 돈 받았다 해서 이정근 그 녹음 파일에서 노트로 그러다가 안 되니까 김남국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별건인 거지.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지금 검찰이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김남국이 코인을 100개를 가지고 있든 1000개를 가지고 있든 그 환산 금액이 6억이든 60억이든 뭐 문제가 있나요? 잘못입니까?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쓰고 있는 수법이 뭐다? 이해충돌이라는 걸로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래서 코인 관련법에 손대면 안 된다면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랬으면은 종부세 여기 반대하면 안 되겠네. 자, 검사로서 검사장이 됐고 그 출세한 거 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게 유상범이다. 그랬으면은 유상범은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안 되겠네. 그 이해충돌이네. 더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 이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어. 잘못하면은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닌가요? 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MIT 가가지고 연설했대. 근데 그 직전에 그 한동훈 딸 MIT 그 입학 잘못된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 추서 넣었잖아.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거기에 가서 연설을 했어. 그거는 이해충돌 아닌가? 참, 열받네 진짜. 아우 씨. 자, 하여튼 황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순서가 이겁니다. 굳세어라 김남국. 네, 자, 요 얘기는요.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